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신세계 MC 김은혜입니다. 1부 이어서 2부도 여러분들 찾아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저녁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시작, 해외 선물 전략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자, 2부에서도 여러분께서 저희 방송 시청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열어놓고 있습니다. 전화와 문자 그리고 유튜브 실시간 채팅방을 통해서도 의견 접수가 가능한데요. 전화 주실 때는 서울 전화 02-3153-2611번, 2612번 두 대의 전화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 보내실 때는 샵 0082번으로 보내시면 오늘의 마스터님이시죠.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해외 선물 전략 꼼꼼하게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을 유튜브로 시청하고 계신다면요. 유튜브 안에서도 이 채팅방을 통해서 더욱더 편리하고 빠르게 의견 남겨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유튜브도 많은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신세계 2부에서 제공된 정보는 투자 펀드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수 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의 등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 이어서 2부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있는 신세계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 11시 이제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자, 지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지수 다시 한번 상승으로 방향 잡아가고 있죠. 0.56%까지 다시 한번 상승하면서 회복하는 가격대입니다. 2659.50포인트 선 거래되고 있고요.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회복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S&P 비교해서는 조금 더딘 흐름인데요. 6617포인트 선 돌파가 되면서 0.55% 강보합권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FX는 다시 한번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0.23%. 이 5%까지 빠지면서 1.23150달러까지 다시 빠지고 있는 추세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다시 한번 보시죠.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1330달러까지 일단은 하락세 이어갑니다. 0.48% 하락세고요. 1330.6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추가적으로 상승은 하지는 못하고 일단 64달러는 돌파하지는 못합니다. 63.82달러 선으로 다시 한번 후반대가 지지가 되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달러 인덱스 다시 한번 보시죠. 달러 인덱스는 90선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90.035선 거래되고 있습니다. 0.26%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달러 인덱스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는 다시 한번 좀 회복이 되고 있는 가격대이고요. 달러 인덱스가 90선을 다시 한번 회복이 되면서 유로FX는 다시 한번 가격대 빠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루드오일은 하지만 64달러를 코앞에 앞두고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63달러 후반대의 가격대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앞서서 1부에서 유로FX 두 번째 이슈인 해솔류님 의견을 마지막으로 들어보지 못한 상황인데요. 유로FX 해솔류님의 의견은 관망이셨습니다. 관망에 대한 의견 들어볼까요? 네, 애매합니다. 애매하니까 네네. 관망인데요. 일단 왜 애매하냐면 달러가 애매합니다. 일단 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왔잖아요. 근데 환율이 무역전쟁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게 이제 시초라서 시초에는 흐름이 거의 이렇게 나오는 게 맞거든요. 그러니까 달러가 무역전쟁에 들어갔을 때는 조금 올라왔다가 본격화되면은 사실은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가거든요. 왜냐하면 미국이 달러 약세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달러가 약세가 돼야 다른 통화들이 올라가고 플라자비가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한테 이제 85년도에 일본한테 이제 엔화가 너무 엔화가 일본이 수출을 잘하고 그런 상태에서 엔화가 많이 안 올라오니까 미국이 경쟁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플라자비를 한 거거든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이제 중국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위안화를 알아서 저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저상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통화도 보면 달러는 올라가는데, 엔화는 좀 떨어졌었고요. 그 다음 다른 통화도 떨어졌는데, 위안화는 저상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당연하죠. 중국은 고정환율제인데,
중국 마음이잖아요. 네. 중국 정부 마음이라서 위안화 고시하는 거 그냥 올려서 고시하면 올려서 고시 된 대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 드리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재무부 환율 보고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아서 조금 긴다 그래야 되나요? 긴다기보다 긴다는 표현은 좀 중국이 들으면 좀 기분 나쁠 수 있겠지만 중국 시진핑 주석이 이 방송을 보진 않을 거니까 뭐 크게 상관 안 하겠습니다. 다만 중국 같은 경우 환율 보고서 나올 때까지 어느 정도 조금 환율을 좀 위안화 자산할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원달러도 봤을 때도 우리나라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환율 보고서까지는 이제 아무것도 액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흐름대로 지금 냅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지속되면은 이제 나중에 추후에 달러가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달러와 약세가 중국한테도 좀 좋아요. 중국한테도 이제 중국이 이제 특히 수입 품목을 좀 봤을 때 중국이 요즘에 초점 맞추고 있는 게 원유. 해외 선물로 따져보면 지금 원유가 가장 이슈일 수 있는데 중국이 원유 수입 다변화하고 있거든요. 다변화하면서 미국 거를 이제 수입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한테 이제 협상의 카드인 거죠. 우리가 너네 히어로를 사줄 거야. 그러니까 좀 잘 오만한 해결해보자 이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게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런 부분을 염두해 두고 있죠. 그래서 위안화가 절상되면은 수입할 때 좀 싸게 사잖아요. 싸게 사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국한테도 좀 좋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미국이 달러화 약세가 기술적으로 이제 가고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이제 미국의 수출을 좀 높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달러가 좀 애매하기 때문에 유로화도 좀 애매하다. 그 유로화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제가 얘기 드렸듯이 1.25354 이쪽 라인 잡아놓은 게 이 라인에서 그 이상을 허용하지는 않을 거다. 왜냐면 그 이상 허용하기 쉽지가 않다. 유로존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때 때마침 유로존 경기지표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안 좋게 나왔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우리가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보면 유로가 또 빠르게 올라오지 못했다. 다만 추가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보기 힘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달러가 기조적으로 약세로 갈 거기 때문에 그럼 결국 다시 유로는 다시 튀어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과연 시점이 지금 이 흐름에서 이 짧은 흐름에서는 어느 시점일지 아직 타이밍적으로 정확히 좀 나오기가 조금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조금 관망을 해본 거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흐름이 좀 나오면 그 방향으로 좀 다시 보는 게 맞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향이 좀 나오길 좀 기다려지는 그런 타이밍이지 않나. 그래서 이제 중립을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한마디로 애매한 상황이다라는 부분이 모든 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유로FX에 대해서는 마스터님도 현재 부분에서는 좀 큰 수익보다는 짧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고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주인공인 종목은 아니다라는 설명으로 오늘의 그 유로FX를 설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뭐 같은 라인에서 또 해설위원님도 같은 선상에서 말씀드린 전략이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이슈 유로FX 해설위원님의 의견까지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세 번째 이슈는 어제 장에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크루드 오일이었습니다. 자, 어제 뭐 재고 발표가 예상치는 일단 재고가 증가할 것이다 였는데 실제치는 꽤 많은 재고가 감소된 수치로 나왔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엔 다시 한번 크루드 오일 전략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 크루드 오일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대가 63달러 후반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지금 마스터님이 홀로 관망 들어주셨고 저와 해설위원님 그리고 김경희 PD까지 모두 업의 의견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도 같이 지금 관망을 들어주신 이유가 좀 궁금한데요, 마스터님? 일단은 지금 네. 아까 뭐 이 종목 차례들이 있어서 네. 뭐 말씀을 뭐 생방에서 못 드렸는데 유튜브에서는 일단 매수 사인을 그 전에 드렸었어요. 맞아요. 드리고 그 다음에 네. 목표가도 여기 지금 64에서 64.00달러에서 19근 했는데 거기까지 왔어요 이미. 와서 매수 청산 뭐 사인도 드렸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 뒤에 이제 올라온 게 64.12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이미 매수분은 청산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들었고 지금 일단은 그거 전에 지금 오늘 일단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매매 복귀를 하자면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지금 매도 진입을 초반부터 방송 초반부터 말씀드렸었고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좀 일찍 청산을 했어요. 뭐 1327.4에 청산을 했고 네. 그 뒤에 이제 시점을 못 잡으니까 일단 청산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지수 같은 경우도 초반에 그 말씀드렸던 자리까지 정확하게 밀렸거든요. 아까 35선에서 아마 20선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구간까지 왔었을 때 저는 이제 좀 더 위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638, 그 다음에 6,632 이렇게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크게 또 들어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뭐 43, 뭐 그 구간에서 이렇게 41 이렇게 청산을 하고 수익을 거두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오일 같은 경우죠. 오일도 청산은 저는 굉장히 일찍 했어요. 왜냐하면 그 실시간으로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청산할 때 그냥 다 했는데 사실상 이 64 구간이 단기 목표가였고 네. 아까 말씀드렸던 64선 돌파했을 구간이 최종 청산 구간이었는데 그래서 수익을 이렇게 내고 일단은 종료를 했습니다. 1,500달러 수익이 냈거든요. 그래서 골드, 지수, 그 다음에 오일 뭐 이렇게 일단은 수익을 다 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오일이 애매해요. 그 전에는 이제 빨리 매수 쪽으로 그 목표가 알려드리고 해서 네. 이미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상방 줄자리를 다 줬어요. 그리고 아랫부분 더 그 전에 이미 저점을 준 상황이죠. 그래서 고점이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사인을 빨리 드리고 지금 이제 목표가가 왔는데 그렇다면 여기서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뭐 장기적인 뷰는 저는 상방을 봅니다. 오일을 이제 뭐 단기적인 뷰는 좀 나왔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뷰는 일단 상방을 보는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 뭐 유가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 이제 무역 전쟁 뭐 그런 이슈들 때문에 약간 지수처럼 같이 밀렸다고 보지만 사실상 지금 뭐 재고 지표 발표도 감소세로 나왔었고 차후로 일단은 뭐 그 각국에서 이제 협의를 하는 게 오일 가격을 사실상 다운시키는 쪽으로 안 갈 거거든요. 분명히 계속 관리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 지금 그 구간 자체도 지금 월봉을 보면 좀 답이 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월봉을 네. 보면 보면 굉장히 견조하게 상승을 주고 있어요. 주봉을 봐도 조금 애매하게 나오는데 월봉 같은 경우는 지금 2017년 9월 달부터 양봉을 계속 연속으로 5개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조정 구간이 나오는데 보시면은 월마다 저점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죠? 2월 달에 저점, 그 다음에 2월달 저점이 57.60, 그 다음에 3월달에 저점이 59.91, 그 다음에 뭐 저점을 깨지 않으면 4월달에도 지금 현재 저점이 62.06. 지금 그리고 고점은 또 그 비슷하게 주고 있죠. 65.50 부분에서 거의 지금 월마다 밀렸어요. 네. 고점이. 그렇다면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은 일단 비슷하게 가는 거 상방삼각 수렴이죠. 상방삼각 수렴이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이렇게. 그죠? 네, 이러면은 이제 여기서 터질 때 위로 터져요. 보통 이제 패턴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그 패턴이라는 건데, 저점이 높아지고 고점은 똑같이 가면은, 이제는 저점 높이면서 수렴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끝에서 수렴이 터지는 구간이 이제 저점이 높아지기 때문에 위로 터질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상방삼각 수렴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간대가 지금 눌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조정을 주는 게 저점을 높이면서 조정을 준다는 겁니다. 지금 눌리는 구간도 굉장히 견조하게 눌리고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상방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기적인 뷰는 사실상 고점을 준 상황이고 이 고점 부근은 이 이평선이 위에 있기 때문에 그 이상 올라가기 좀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이 구간에서 약간 내려와서 63.40 정도에서 그냥 끝나도 상관이 없어요. 약간 음봉을 끝나는 거지만 어차피 위아래 꼬리를 주고 이 구간 안에서 지지가 된 거기 때문에 여기도 어차피 조정 구간에서 그냥 위아래 돋지 위아래 고점 저점 주고 도치로 끝나는 거기 때문에 음봉이냐 양봉이냐는 그렇게까지 별 상관이 없습니다. 네. 뭐 현재 지금 이 구간에서 끝나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둘 다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고점을 뚫고 올라가면은 사실상 64.40 뚫고 그대로 64.70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는데 네. 그 정도의 힘을 보여주기에는 뭔가 이슈가 있거나 부족하다, 네. 아니면 굉장히 많은 수급과 이제 힘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정도까지만 봤었고 그다음에 여기 구간은 뭐 좀 짜내서 들어가고자 한다면 네. 안정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죠, 이제는. 네네. 그러면 좀 기다렸다가 63.40에서
63.30 라인에서 만약에 오면 네. 그 라인은 좀 안전하게 그래서 매수해서 중장기적으로 상방이니까 내일도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매수를 한다, 매도는 전 보지 않고요. 매수를 한다면 63.40에서 30 기다렸다가 만약에 오면 땡큐 하면서 좀 매수를 들어가면 다시 단기적으로 상승을 좀 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수익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은요, 뭐 이전에 저희가 첫 번째 이슈 점검을 해드렸을 때 유튜브로 실시간으로 이미 여러분들에게 뭐 또 매매 포인트 함께 또 짚어주신 것 같은데, 그때 이전의 시간에서는 매수적인 포인트가 나와서 또 전달을 해드렸고, 현재 구간에서는 이미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관망에 대한 의견을 현재 시점에서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하지만 일단 장기적으로는 매수세, 상방 쪽으로 보기 때문에 가격대가 왔을 때 그때의 가격대 좀 잡아보자라는 말씀이신데요. 63.40달러와 63.30 그 사이에 내일이라도 이 가격대가 온다면 좀 안정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진입가이기 때문에 이 부분 잘 참고해 보시고 매수 쪽으로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세 번째 이슈 크루드오일 마스터님의 의견부터 먼저 들어봤고요. 이어서 해설위원님의 크루드오일 의견을 들어볼까요? 예, 크루드오일도 뭐 비슷한데요. 일단은 달러가 일단 애매한데 근데 왜 상방이냐? 근데 수급이 이제 강하잖아요. 그 오일의 이제 구성 요소 중에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구성 요소 중에 최근에 달러가 영향이 좀 높아졌지만 과거에는 이제 수급이었고 달러가 최근에 조금씩 좀 높아진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상황인데 이제 수급 논리로 보자면은 사실상 상방이 맞다라고 좀 보여지고 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이상하게 제가 그어놓은 절묘하게 다 걸리니까 예, 걸리다 보니까 이제 어쩔 수 없이 상방 보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여기서 지지받았기 때문에 뭐 지지받은 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지지받은 거니까 올라간다라고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제 다른 이제 특히 사우디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아람코 상장을 위해서 한 70달러까지를 원해요. 그러니까 원한다 그래서 미국이 너네 70달러 원하지만 난 싫어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같이 가져야 되거든요. 같이 가져야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미국이 이제 원유 수출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무역 압박해놨으니까 원유 많이 사주겠죠. 이제 그럼 많이 사주면 미국에 당연히 원유 재고가 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크루드오일은 WTI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불거질 만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 드린 거는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건이 하나 일어났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좀 원유 유전이 하나가 소유관이 파손돼 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해양 대재난이 났는데요. 지금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최근 10년 거의 최근 10년 내에 최악의 재앙이 아닌가 싶은데 네. 이 부분 때문에 일단 좀 원유 수송로나 뭐 이런 부분들 자체도 좀 쉽진 않다. 약간 이 부분도 좀 약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해보자면 좀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근데 지금 봤을 때는 이게 이제 해양 재난 쪽으로 이제 이슈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가게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가게에 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은데 이 부분 나중에 추가적으로 나중에 조금 더 영향을 나중에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뭐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리스크로 인해서 상방 쪽에 대한 가격대 움직임 저희가 다시 한번 해설위원님 통해서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외신 쪽의 분석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업의 의견이죠?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지수도 상승을 해주고 있고요. 지금 함께 올라가 주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자 지금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했다라고 발표가 됐었죠. 또 무역 분쟁 이슈가 완화 국면으로 돌아서면서 지금 좀 흐름 괜찮게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어제 미국과 중국이 협상의 의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역 분쟁이 발발을 해서 강한 어떤 글로벌 성장세를 방해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어느 정도 줄었다라고 외신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증시를 포함한 위험자산이 상승하는 기조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한 어제 미국 원유 재고가 감소하면서 이 셰일 생산량이 되게 급증을 해서 오펙의 감산 동력을 좀 상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센티멘트가 생겨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전부터 이 미국이 이란을 둘러싸고 했던 이 핵 협정을 잠재적으로 철회할 것이다라는 추측으로 인해서 유가가 계속해서 좀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무역 분쟁 우려가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유가 상승을 제한하는 요소일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메르츠방크 쪽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의 이 무역 분쟁이 완화 신호를 보이면서 유가 역시 수혜를 입고 있다라는 분석 내놓고 있습니다. 또 최근 증시 흐름과 지속적으로 매우 가까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들려왔고요. BNP 파리바 쪽에서는 한동안 시장에서 약간 좀 관망의 기간을 가질 것을 예상한다라면서 미국과 중국이 그간 쏟아냈던 이 관세 정책들이 실제로 이 발효가 되기 전에 협상 기간에 돌입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해서 좀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일단 어제 그리고 재고 레포트가 나왔죠. 글로벌 리스크 매니지먼트 쪽에서는 어제 발표된 이 긍정적인 미국 재고 레포트로 인해서 유가가 영향을 받았다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어제자 EIA 쪽에서 미국 원유 재고 462만 배럴 감소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어서 또 미국의 원유 생산량도 전례 없이 늘어났다라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하루 1,050만 배럴 생산이 되면서 9주 연속으로 지금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을 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어들 기미가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감산협의 측면에서 보시면 현재 감산협의는 올해 말까지 유지되기로 돼 있습니다. 사우디 쪽에서는 이 협의가 2019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전에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우디와 이란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 오펙 감산협의가 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좀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제 로이터 서베이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의하면 앙골라 쪽의 이 수출량이 감소하고 있고요. 또 리비아 쪽에 지금 대규모 정전이 일어나고 있고 또 베네수엘라 지금 경제 위기로 인해서 생산량이 계속해서 좀 감소하면서 3월 오펙 멤버국의 생산량이 11개월 내 최저치로 줄어들었다라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이 사실 역시 지금 유가의 지지 요소로 작용했다라고 외신 쪽에서는 보고 있고요. 네. 또 오펙 멤버국인 이 카타르의 에너지 장관이 또 발언을 오늘 했다고 하는데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오펙은 러시아를 비롯한 비오펙 국가들과의 감산 협의를 유지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원유 산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분석도 곁들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감산 모멘텀을 유지해서 원유에 대한 좀 투자가 회복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몇 달 정도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좀 감산협의 계속해서 좀 이어갈 의지가 있다라는 점 다시금 천명했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크루드오일 쪽에서는 어제장에 462만 배럴의 감소, 재고 증가까지 설명을 도와드렸고요. 오펙에 대한 감산 의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카타르 에너지 장관 쪽에서는 감산 모멘텀을 유지할 때 오일의 투자에 대한 부분도 회복이 이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계속적으로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2019년까지에 대한 감산 합의에 대한 부분도 좀 원하고 있다라는 왼쪽의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크루드오일까지 저희가 짚어드린 상황인데요. 벌써 개장을 한 지 거의 1시간이 돼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에 대해서 지금 유튜브 통해서 마스터님 또 다른 전략을 해주셨잖아요. 네, 일단 지금 지수 2개 하기 전에 남았는데 화면에서 지금 보면서 지금 또 지금 옆에 듣고 있는데 네네. 일단은 지금 그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그 지금 지수 매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고요. 네. 목표가를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75, 70, 그 다음에 6,500, 75, 70, 그 다음에 6,500, 60에서 5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수익이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하고 목표가를 보자 이렇게 또 말씀을 드렸고요. 네. 저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보면서 청산을 하고 있고 지금 청산 지금 더 늘었죠, 이제, 그죠? 예, 더 늘었고, 네. 예, 지금 $1,700까지 늘었는데, 지금 2개 하기 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데 더 내려갈 것 같은데, 사실상 이제 이 부분에서 지금 계속 지금 박스를 그려주고 있으니까, 현재 지금 같이 따라서 오시는 분들, 예, 일단은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을 좀 하시고, 예, 왜냐면 항상 저 같은 경우도 목표가 부근이 딱 와도 딱 거기다 청산을 안 합니다. 왜냐면, 왠지 딱 찍고 안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이렇게 청산을 조금씩 이제 그 시세를 보면서 하다 보니까 목표가까지 근접하지 않고 좀 분할로 청산하다 보면 어느새 다 털었어요. 근데 사실상 욕심을 안 부리고 그렇게 청산을 하다 보니까 사실 안전하게 좀 수익 실현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시세를 계속 보면서 가야 돼요. 그러니까 목표가를 어차피 신이 아닌 이상 목표가를 딱 찍었다고 해서 거기 딱 그렇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데, 네. 왜냐면 그렇게 갈 때도 있겠지만, 네. 그렇게 안 갈 때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세를 계속
봐주셔야 돼요. 그럼요. 지금도 보면 나스닥에서도 지금 보면 지금 쌍바닥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왔다가 들었다가 올렸다 지금 계속 이런 지지 라인이 나오거든요. 그럼 이 구간이 이제 약간 지지 라인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 청산을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그럼요. 청산하고 나머지 물량을 이제 좀 들고 가는. 그래서 최소한의 뭐 지금 저점이 그 전에 저점이 형성된 게 6,595거든요. 그럼 이 라인에서는 사실상 그 절반 정도는 청산을 하고 그 나머지 물량을 일단 뭐 7호 라인으로 들고 가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60 라인으로 들고 가든가 그렇게 가야 그래도 수익 실현이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렇죠. 좀 이기는 게임을 할 수 상태에서.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청산을 좀 가져서 너무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수익을 얻어서 그런 안정적인 그 마음과 이런 마인드로 다음 매매를 더욱더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태도를 좀 지향하자라는 말씀까지 다시 한번 꿀팁 얹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개장한 지 거의 1시간 다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요. 외신 쪽에서는 또 어떤 뉴스 나오고 있나요? 네, 조금 전에 또 레리 카르델로 쪽에서 발언이 나왔다고 해서 이 부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아무래도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았던 것 같습니다. 안팎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약간 변호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의도는 뭐 누군가를 이렇게 벌 주거나 이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의도는 시장과 투자를 개방하고 어떤 장벽을 낮추려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이 바로 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에 미칠 어떤 데미지는 중국의 어떤 규제적인 움직임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를 비난할 게 아니라 중국을 비난해야 한다라는 이야기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이전에 지금 다른 인사들의 발언에 비하면 좀 수위가 낮다라고도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백악관 쪽에서도 이런 증시의 움직임에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자 그 나바로의 발언에서도 지금 백악관 인사들이 이런 무역 분쟁 이슈로 인해서 증시가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놀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좀 발언 수위를 낮춘 것이 아닌가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승폭 더 높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한 200포인트 가까이 지금 상승해줬다가 잠시 좀 다시 눌려서 188포인트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오늘 좀 대폭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1.6%가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존이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또 이분의 트위터가 오래 지나지 않아 올라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트윗을 통해서 아마존 그리고 제프 베조스를 또 저격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존에 대한 그 기존의 공격 내용이 아니라 이번에는 워싱턴 포스트를 겨냥해서 이런 저격하는 내용의 트윗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제프 베조스가 지금 아마존과 워싱턴 포스트 모두를 갖고 있는 이 사주이기 때문에 이 둘을 좀 묶어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그 수석 로비스트가 바로 워싱턴 포스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워싱턴 포스트는 페이크 뉴스만을 생산하는 뭐 그런 기관이다라고 계속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포스트 쪽에서 나왔던 이 기사에 대해서 이 부분은 틀렸고 뭐 본인이 굉장히 뭐 정정을 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지금 트윗을 통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의 어떤 텍세이션 부분이라든지 뭐 기존에 이야기했던 이 미국의 우정국에 뭐 적자를 안겨주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의 트윗이 아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마존의 주가에는 그다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부분에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트럼프의 트위터로 아마존을 다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아마존에 대한 주가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개장을 한 이후 거의 1시간 정도 다 된 시간 외신 쪽의 뉴스 다시 한번 정리를 도와드렸고요. 자, 이어서 네 번째 이슈죠. 골드로 빨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터 마스터님이 일단 뭐 눌릴 것이다라는 의견 계속적으로 말씀을 해드렸고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1328.5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고요. 0.64%까지 재차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업앤다운 확인한 이후에 다시 한번 골드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네, 마스터님이 이제 업을 들어오셨고요. 저와 김경희 PD, 해설위원님까지 모두 다운 의견이 확인된 상황인데요. 자, 확인됐습니다. 아니, 일단 마스터님, 골드에 대해서는 일단 반등시 매도적인 관점 초반에 말씀해드렸는데 그렇죠. 현재 가격대에서는 다른 전략을 또 구사하시네요. 네. 네네네. 네. 일단은 뭐 수익 났으니까 이제 또 그렇죠. 다른 방향 봐야죠, 이제. 그렇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수는 이제 아까 목표가는 더 낮게 봤는데 저는 청산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00달러, 2,465달러 일단 수익으로 지금 다 마무리 졌습니다. 나스닥 일단 보유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더 내려갈 것 같긴 한데, 일단 저는 뭐 여기서 그냥 적정하게 일단은 지금 청산을 다 했으니까 참고를 좀 해주시고요. 예, 해주시고 일단은 골드는 이제 좀 저점을 오늘의 저점은 좀 다 줬다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다시 이제 상방으로 이제 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 상방을 본다는 얘기는 지수가 더 밀릴 것 같기 때문에, 지금 그 지수는 더 지금 밀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안전자산은 이제는 여기서는 반등을 이제 해야 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수가 여기서 더 밀리면, 골드 같은 경우는 더 반등을, 주겠죠. 그래서, 일단 아까 초반에 골드 매도 진입을 했었을 때 보는 자리가 1326자리랑 그다음에 24, 그다음에 2차 목표까지가 더 빠지면 24 자리까지 이제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네. 일단 24까지는 못 왔고요. 네. 그 가운데서 이제 시세가 종목들 간에 이제 지금 시세를 보고 있는데 이제 나스닥이 한번 눌렸다가 한번 크게 다시 한번 올라간 다음에 다시 이제 밀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여기서 더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드는 그 안에 그 도중에 이제 26까지 이제 저점을 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 밀려버리면은 골드는 반등에 이제 좀 더 성공을 하는 모습으로 갈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좀 상방을 보자 이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1326자리까지 이제 매도 자리를 단기적으로 보자는 게 사실상 쌍바닥 라인이에요, 또. 그래서 3월 29일 날 1325.4 이 자리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근대가 또 와줬습니다. 그래서 네. 이 구간대에서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 구간이고, 사실상 지금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오늘 지금 아까 전에 봤었을 때 이미 상승을 했고요. 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저항대에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랍니다.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이 그냥 오늘은 무조건 다 상승, 오늘은 다 하락,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분 간격으로도 상방으로 크게 올라갔다가 그렇죠. 또 하방으로 크게 내려갔다. 계속 시점마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목 간의 관계도 다른 종목들도 굉장히 눈여겨보셔야 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일단 가장 큰 이유는 지수가 일단은 밀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지지대는 일단 골드는 하방으로 많이 밀렸고 네. 지지대에서 이제 반등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반등이 더 올라간다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올라가면은 일단 1차적으로는 1331 선 정도 네. 일단은 단기로 좀 올 수 있겠고요. 더 들어 올린다면은 1334까지도 일단 밑꼬리 크게 달고 오늘 마감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만약에 내일까지 해서 그 골드가 1332 이상에서 이번 주 마감이 된다면 다음 주 같은 경우도 일단 반등을 한번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40선까지도 다음 주에 한번 올 수가 있겠고요. 네. 반대로 밑자리 같은 경우는 일단 1327, 26 그 라인도 한번 찍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만약에 아까 32 이상에서 끝난다면 다음 주에 약간의 밀릴 때 1340선 부분까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밀렸을 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좋다. 이렇게
다음 주 전략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1328.7달러 선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상승 쪽으로 일단 잡아간다면은 1331달러와 34달러까지도 상승 여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1340달러까지도 터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1340달러 도달하지 못한다면 밀렸을 때 그때 다시 좀 매수해보는 그런 전략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하방 쪽의 그런 박스권 하단이죠. 그 가격대는 1327과 26라인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격대 그런 좀 레인지를 또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가격대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이슈 골드에 대해서 의견 들어보고 있는데요. 이어서 해솔류님의 의견도 추가적으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운이시죠? 예, 일단 지금 오늘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일단 저는 항상 이제 일주일 시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유로는 간만인데 그럼 골드는 왜 다운이냐? 근데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달러하고 인과관이 있으니까. 근데 달러가 제가 볼 때 유로 차트하고 이제 골드 차트를 보면은 유로는 좀 밀려줬는데 골드는 좀 버텼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역전쟁 이슈 때문에 좀 덜 빠졌기 때문에 달러 오른 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 정도 분을 좀 반납하면은 한 1315.7? 이 정도까지는 내려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시고요. 상방으로 근데 보시면 1354 라인을 계속 지금 돌파를 시도하다가 지금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뭐든지 두드리면 열리거든요. 두드리면 열리는데 이제 다음 주까지 흐름은 좀 하락으로 좀 찍어주고, 다음에 또 반등했을 때, 그러면 이제 최상단 라인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두드리면 또 열리진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무역분쟁 이슈가 좀 크게 불거지지 않는 상황이라서, 현재 상황은. 이제 그런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그 부분까지 갈 수 있을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달러 영역이 좀 더 많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다만 제가 이제 이 상단 1354.2 이 부분을 뚫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건 뭐냐면 미국이 기준적으로 약 달러를 갈 거기 때문에 약 달러 가야지 이제 미국이 수출 많이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기존 이 약 달러를 좀 유도하는 것 때문도 있고 재정부 환율 보고서 나오면은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계속 그 전까지는 계속 주변국들이 이제 계속 올릴 거거든요. 자국 통화 가치를. 그러면 이제 달러는 떨어지겠죠. 달러 떨어지면 골드는 오른다는 얘기니까. 그러면 이제 좀 1354.2도 뚫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중장기적으로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뷰에 대해서 골드 일단 가격대 설정을 도와드렸고 추가적으로 외신 쪽의 의견도 들어봅니다. 김기현 PD. 네, 골드 같은 경우도 어제와는 반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는 일주일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지만 오늘은 좀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인데요. 네. 역시나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 이슈에 대해서 해결 의지를 보이면서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됐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ABC 불리언 쪽에서는 레리 커들로가 이 무역 분쟁 레토릭이 고조될 것이다라는 공포를 잠재우고 나서는 골드는 상승세를 반납했다라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트레이더는 또 오늘 골드의 하락 움직임을 봤을 때 트레이더들은 단기적으로 좀 차익을 실현하면서 추세에 편승해가는 매매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RBC 캐피탈 쪽에서는 미중 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글로벌 경기 회복세의 위협이 발생하면서 커졌던 어떤 증시 변동성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으로 인해서 골드는 향후에 더욱 상승할 수 있다라는 전망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도 다른 기사를 통해서 골드의 좀 장기적인 가격대 전망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역시나 다른 이 홍콩 쪽의 트레이더 역시 올해 골드가 1,500달러까지 터치할 것이다라고 전망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하락보다는 상승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사실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대체할 만한 어떤 것이 아직까지는 없기 때문이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뭐 최고의 공급량이 2017년에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이어서 뭐 인플레이션도 현재까지는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또 중국과 인도로부터 이런 현물에 대한 강한 수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골드가 올해 연말까지 1,5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다라는 전망
전망도 장기적인 전망도 내놨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기적인 전망, 올해 1,500달러까지 상승에 대한 전망까지 저희가 전달을 도와드렸습니다. 자, 일단 골드까지 네 번째 이슈 저희가 점검을 도와드렸는데요. 현재 구간 11시 37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 흐름 어떻게 좀 변화했는지 짚어드리고요.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접수해주신 상담까지 함께 도와드립니다. 시세 먼저 보시죠. 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상승세에서 또 빠졌다가 다시 한번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현재 구간 다시 상승 쪽으로 이어갑니다. 2656.25포인트. 다시 좀 빠지고 있는 듯도 해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함께 보시죠. 나스닥 계속해서 밀립니다. 6,598포인트까지 눌리면서 초반의 상승분을 모두 좀 반납하는 흐름입니다. 0.25% 상승세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유로FX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가격대 빠지면서 1.23040달러까지 빠집니다. 0.34% 약세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자, 그리고 골드, 방금 전에 살펴드린 골드 같은 경우에는 0.67% 하락세인 1328달러 선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크루드오일도 역시나 지수와 마찬가지로 초반의 상승폭을 모두 좀 반납하면서 중반대 가격대가 눌리고 있죠. 63.63달러로 0.11% 상승 분반이 지켜가고 있고요. 지금 다시 좀 상승 쪽으로 조금씩 올라가고는 있지만 초반의 상승분보다는 좀 반납한 상황. 크루드오일까지 현재 구간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자, 일단 앞서서 마스터님 나스닥에 대한 매도뷰 네. 좀 정확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네, 흘러 계속 내리네요. 네, 일단은 네.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하락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수익이 좀 아까 청산을 다 하신 다음에 네. 그 다음에 만약에 좀 더 지켜보시다가 좀 더 이제 수익이 확보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수익을 담보로 해서 일단 좀 더 추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물량을 아까 그 전보다 좀 더 낮춰서, 그러니까 반으로 좀 줄여서 부담이 덜하죠. 네. 그러면 지금 현재 또 반등 조금 살짝 주거든요. 그래서 그한때 좀 들어가서 만약에 이제 저점 더 밑으로 밀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까 75에서 70, 그다음에 60에서 55 라인까지 갈 수 있으니까 그 또 추가 수익을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중요한 거는 항상 리스크를 좀 어느 정도 배제한 상태에서 일단은 그 수익을 좀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물량을 좀 줄여나가면서 이제 거래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아쉬움이 있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심리가 지금 시청자분들 보면은 내가 더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 아까 전에 좀 더 보고서 거기 그 밑에서 좀 청산해서 수익을 좀 많이 거뒀어야 되는데 이렇게 가다가 밑에서 다시 매도 진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아까운 거죠. 그러면 차라리 지금 만약에 수익을 좀 이제 다 낸 상태에서 그게 좀 아깝고 좀 더 추가 수익을 더 내고자 한다면 물량을 좀 더 줄이세요. 그 아까 전에 물량을 그대로 다 들어가지 마시고 네. 물량을 반으로 줄인 다음에 그래서 만약에 들어가서 더 내려가면 또 추가 수익이 그래도 많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그러지 않았을 경우 반대로 상승을 했었을 경우는 손절을 걸고 그러면은 물량이 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 손실도 그만큼 또 적어지는 거거든요. 아까의 지금 2배 된 물량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래도 오늘 수익으로 맞출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편하게 잘 수 있다는 겁니다. 심리의 영향을 받지 않고. 그럼요. 예. 네. 운영하는 거나 심리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트레이딩 그렇죠. 이제 상에서. 예. 그게 거의 반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네. 그 운영하고 그 심리를 잘 적절하게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약서 운영에 대한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많은 상담 접수를 해주셨는데요. 한 질문씩 좀 해결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크루드오일 문의 주셨습니다.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자, 크루드오일 63.60달러의 매도로 2계약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청산하는 것이 좋을까요? 라고 문자 유튜브에 남겨주셨는데요. 63.60달러이면 지금 가격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다시 또 내려왔는데 63.55달러입니다. 일단 시청자분께서 63.60달러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몇 틱 안에 지금 수익 구간이신데 자, 청산 가격대 어디 잡아볼까요? 일단은 아까 그 오일 매수
매수를 뭐 잡는다면 63.40에서 30 라인에서 잡자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지수가 이제 그 제 예상대로 더 빠지게 된다면, 더 빠지게 된다면 5일도 마찬가지로 같이 빠질 겁니다. 같이 빠지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구간은 올 거거든요. 대략적으로 올 거니까 매도를 제가 볼 때는 지금 한 4, 5부터 좀 시작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좀 빠지면은 63.45 정도 올 것 같거든요. 네. 지수가 빠지게 되면서 그럼 그때부터 이제 분할로 청산을 하면서 63.30 라인 정도까지 네. 아니 조금 빠르면 35 그 정도 라인까지 그냥 분할로 청산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크게 보지는 마시고요. 네. 두 계약을 싣고 계시기 때문에 63.60달러에서 현재 구간 계속적으로 수익을 나고 계신데 63.45 그리고 63.30 그 구간에서 조금 빠르게 청산하신 다음 63.35달러의 분할 청산에 대해서 짚어드렸으니까요. 두 계약 잘 운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질문도 좀 만나보시죠. 다음 질문은 역시나 유튜브에 남겨주신 의견인데요. 골드를 1336.5달러에 매수 두 계약 보유 중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유튜브에 질문 남겨주셨습니다. 자, 골드 다시 한번 현재 가격대 살펴보면요. 1327.8달러거든요. 0.69% 빠지고 있고 지금 하지만 매수 쪽으로 1336.5의 매수로 두 계약이시면은 지금 가격대가 꽤 차이가 나는데요. 네, 매수로 가지고 계시니까요. 지금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마스터님?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 너무 갭이 큰데요, 근데. 네, 갭이 점점 커진 것 같습니다. 36이면 지금 네. 벌써 거의 한 100틱 정도가 다가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손절이 벌써 나갔었어야 되는 건데 지금 이제 뭐 어떻게 하시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손절을 놓치신 거죠. 그래서 일단은 사실상 지금 그 거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뭐 장기적인 뷰로 가시는 분들은 별로 없어요. 거의 이제 그날 데이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손절을 못해서 지금 일단 포지션이 조금 약간 데이 트레이딩에서 이제 좀 그나마 스윙이나 그 중기지금으로 지금 어쩌다 보면 가게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또 손절하기는 조금 아쉽죠. 왜냐하면 지금 많이 놓쳤고 이미 여기서는 또 지지해서 올라갈 수도 있는 구간이니까 그렇다면 결정을 해야 돼요. 사실상 일단 골드가 더 내려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아까 뭐 해설위원님 뭐 얘기도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월봉으로 봤었을 때는 골드가 사실상 이 구간 1317, 15 라인까지도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 구간에서도 우리가 방비를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홀딩하게 된 케이스니까 그럼 손절을 23.5 정도, 23.5 정도의 손절을 잡으시고요. 예, 그 구간이 밀리면 쭉 밀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들고 가는 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완벽하게 물리게 돼 버리니까 1323이나 23.5의 손절을 거시고 만약에 오늘 지지가 되면 그대로 다음 주도 계속 반등세가 이어질 수 있으니까 일단 1323.5나 23 정도의 손절을 걸고 그냥 진행을 하세요. 지금 손절하기엔 또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렇죠. 이미 맞을 거 다 맞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좀 갭이 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 리스크 관리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저희 쪽에 문자 주신 끝자리 6039님의 골드 의견이었으니까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신 이후에 다시 한번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2시간 동안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 정말 알찬 전략들 여러분들을 찾아갔는데요. 방송 시간 관계상 아쉽게도 다 못 드린 점은 또 마스터님이 저희가 추가적으로 또 코멘트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마스터님 오늘 항상 목요일에 또 찾아오시잖아요. 오늘은 어떠셨어요? 일단 오늘 또 느낀 점은 이 시간대는 항상 지수거래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이 이제 10시에서 저희가 그러니까 12시 이제 마감이 되잖아요. 좀 더 빨리 끝나긴 하지만 지금 그 보통 이제 개장 시간 뭐 전후 한 30분 뭐 이러면서 이제 가장 개장하고 나서도 가장 매매하기 쉬운 거는 지수입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개장하고 움직이니까 여튼 지수가 그래도 당연히 영향을 가장 많이 받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수 움직임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제가 뭐 항상 지수는 거래를 안 빼놓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래서 네. 항상 변동성이 좋고
지수가 잘 움직이고, 그러니까 종목 중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가장 잘 움직이고 폭이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을 그 시간대에 거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은 가장 첫 번째 손꼽는 거는 일단은 지수예요. 그래서 지수 거래에 좀 여러분들이 이제 저랑 항상 같이 하실 때 지수 거래에 좀 주안점을 좀 많이 두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수 거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시간에 따라서 또 다른 거니까요. 네. 그 부분 설명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김경현 PD의 마지막 소식 들어볼까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 아마존 간의 이런 싸움 지속되고 있는데요. 지금 CNN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을 겨냥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면서 취임 때부터 지금까지 16개의 기업을 트위터를 통해서 저격을 했다라고 기사를 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런 ABC 뉴스라든지 뭐 CBS와 같은 이런 언론사들이고요. 대부분 본인에 대해서 안 좋은 기사를 썼을 경우에 페이크 뉴스다라면서 공격을 하는 이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점은 보잉도 공격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새로운 747 에어포스원을 새로운 대통령을 위해서 만들고 있다고 한다라면서 취임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나는 주문을 취소할 것이다. 이런 지금 트위터도 한 적이 있었고요. 또 미국의 백화점이죠. 노드스트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이 트럼프의 딸, 이방카 트럼프가 패션 브랜드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방카의 그 브랜드로부터 옷을 구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나의 딸은 좋은 사람인데 왜 옷을 사주지 않냐라면서 노드스트롬을 또 공격한 이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뭐 도요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멕시코에 공장을 짓겠다라고 하니까 미국에 지어야지 왜 멕시코에 짓느냐라면서 또 공격을 한 바가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존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렇게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저격을 받았던 기업들이 무려 16개에 달한다는 점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마존뿐만이 아니었네요. 네, 자, 이어서 김정철 해설위원님. 네, 뭐 트럼프 대통령 아마존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고요. IT 기업들은 대부분 다 별로 트럼프 대통령 안 좋아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 다른 기업도 계속 공격할 것 같고. 그다음에 박노희 대표님은 오늘 또 이제 수익을 거뒀지 않습니까? 이게 1, 2주만 이런 모습 보였으면 그냥 그렇다고 보겠지만 박노희 대표님 지금 1년 넘게 했는데 거의 손실 본 적이 없으세요. 이 정도면 진짜 믿고 좀 따라오셔야 되지 않나. 이 시간대 목요일 이 시간대쯤 되면 10시면 무조건 TV 앞에 앉아 있으셔야 됩니다. 컴퓨터 켜놓고요. 예, 그렇게 해야지. 저는 목요일만 거래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마 수익 많이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현재 구간 달러 인덱스 90.22 영선을 돌파하면서 유로 FX는 1.23달러가 깨진 상황입니다. 이 시황까지 다시 한번 전달을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2시간 동안 신세계 통해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저희 프로그램은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 고지도 말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박노주 마스터님과 함께한 신세계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